보톡스를 여기다가 해주면 이 악무는 습관하고 이갈이 습관하고 이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사각턱 치료하는데 이갈이를 하는데 아니면 박관절 장애가 있는데 보톡스냐 치과 의사가 보톡스를 쓰냐, 그 대학병원에 있는 치과 교수들이 임성원장 이상하다, 저거는 돈만 밝힌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한 2008년, 9년 됐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아, 이거 그 대학병원에서 보톡스 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도 보톡스를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빨공장 공장장 스타워이드 치과 유희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치과에서 사용하는 보톡스가 있잖아요. 보톡스가 어떻게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지하고, 그 다음에 왜 사용이 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03년, 4년인가? 2003년이네요. 그때 당시에 그 연세대 김모 교수님이 보톡스를 조금 쓰셨거든요. 보톡스를 어떻게 쓰냐면 사각턱이 있는 사람들 보톡스를 쓰기 시작했는데,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심리 쪽을 하다 보니까 사각턱이 계신 분들의 이 턱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톡스를 해주면 굉장히 이뻐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보톡스가 비용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각턱 보톡스를 하는데요, 약물 가격이 한 병에 거의 한 25만 원 정도 했었고, 환자한테 치료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양쪽에 해가지고 제가 받았던 80만 원 정도 받았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비용이 높았었죠. 그러면서 미용 목적에 의해서 이 보톡스를 해주다 보니까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사각턱이 되는 이유가 이 십기근이라고 하는 교근 마스터머슬 중에 하나인 이 교근이 있거든요. 십기근이. 이 십기 근육이 커지면 이게 사각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천적으로 왜 사각턱이 됐는지 혹은 후천적으로 왜 사각턱이 됐는지 이렇게 제가 보니까 거의 90% 이상은 근육에 의한 사각턱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밤에 잘 때 이를 꽉 누르고 자거나 아니면은 이갈이를 심하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게 발달되거든요. 발달되는 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꽉 해서 엉덩이로 꽉 물면 여기가 이게 꽉 뭉쳐지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보시면 그 근육이 뭐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씹히잖아요. 그러면은 요 턱 끝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광대 있잖아요. 광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요거를 마스터 머슬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스터 머슬이 이를 꽉 무는 사람, 이갈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점 커집니다. 커지면서 이게 턱이 이렇게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각턱이 있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악물리 습관, 이갈이 습관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거, 그러면 교정을 통해서 박관절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 턱이 이렇게 아픈 분들, 커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악물기 습관, 이갈이 습관이 있으신 분들, 이거를 구강 3대 악습관이라 그래서 이악물기, 이갈이, 입으로 숨 쉬는 거를 3대 악습관이라 하는데, 교정을 통해서 이 3대 악습관 중에서 이갈이, 이악물기가 치료가 될까요? 예전에는 된다고 하거든요. 요즘은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근이 이게 커지게 될 경우에
사각턱이 되니까 보톡스를 여기다가 해주면 이 악무는 습관하고 이갈이 습관하고 이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해서 2004년도, 2003년도에 보톡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치과 의사 중에서 보톡스를 제일 많이 쓰는 치과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사각턱 치료하는데 이갈이를 하는데 아니면 박관절 장애가 있는데 보톡스냐, 치과 의사가 보톡스를 쓰냐, 그러면서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엄청 공격도 많이 받고 뭐 종합 그 대학병원에 있는 치과 교수들이 유희성 원장 이상하다, 저거는 돈만 밝힌다, 그렇게 했는데 4, 5년이 지났나? 환자분들한테도 제가 치료하면서 여기 보톡스 하자고, 이제 보톡스 하면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려서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이제 또 대학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 유희성 원장이 보톡스 하라고 했다고 하면 무슨 보톡스냐고, 쓸데없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는 저한테 안 오시는 분들도, 오셨던 분들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니 원장님, 그 대학병원에 계신 의사 교수님이 보톡스를 치료한다니까 그런 거 치료하면 안 된다고 엄청 뭐라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 2008년, 9년 됐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아, 이거 그 대학병원에서도 보톡스 하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도 보톡스를 다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박관절 장애가 있거나 이갈이 습관이 있다거나 사각턱이 있다거나 이악물질 습관이 있으면 다 보톡스를 씁니다. 한 가지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보톡스에 내성이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톡스가 이게 내성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내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내성이 생길 정도의 많이 쓰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성이 생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좀 동의 못하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6개월에 한 번씩 저 이마에다가 보톡스를 제가 놨거든요. 제가 거울 보고 이마에다 이렇게 놓긴 하는데 제 아내도 이제 이마라든지 이런데 눈 주위에 보톡스를 해주긴 하는데 뭐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도 내성이 생기지는 않아요. 내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뭐 내성이 생긴다는 건 저는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근데 뭐 이론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내성이 생기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그것도 뭐 적절히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악물기 습관과 이갈이 습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보톡스 치료를 제가 많이 권하거든요. 그 이갈이 습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우리가 옛날부터 치료하던 방법이 스플린트라고 하는 단자를 끼는 장치를 많이 꼈는데, 저는 그 장치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 환자분들 오면 뭐 한의원에 갔더니 이 밤에 끼는 장치를 하라 그랬다, 이갈이 방지 장치를 하라 그런다,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걸 시중에 홈쇼핑이나 이런 데 파는 뭐 이 밤에 잘 때 마우스피스 같은 걸 한다. 근데 그거 해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에 의하면 이 악물기 습관과 이갈이 습관은 말 그대로 습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증상 완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노력이 없으면 이거 절대 못 고치잖아요. 왜 뭐 속담에 그러면 3살 벌 8까지 간다라는 게 있듯이 습관 고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나 이악물기 습관하고 이갈이 습관은 우리가 밤에 잘 때 나는 거잖아요.
밤에 잘 때 나오는 습관인데, 뭐 보호자가 이갈이를 못하게끔 옆에서 계속 이갈이 할 때마다 깨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면서 나는 이를 갈면 안 돼, 이 악 물면 안 돼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를 갈더라도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무는 습관이 꼭 나쁜 습관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3대 악습관이라고 해서 나쁜 습관으로 규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를 꽉 물고 이갈이를 하게 되면 치아가 다 마모가 된다거나 잇몸이 다 안 좋아진다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물기 습관, 이갈이 습관은 나쁜 습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게 아니고요. 이를 악물는 습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를 악물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나쁜 증상들, 안 좋은 영향들을 안 되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를 가는 동안,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이를 안 갈게끔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그래서 스플린트를 껴서 이를 못 가게끔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왜 이를 가느냐, 그걸 놓고 봤을 때는 낮에 받은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근육의 무리한 사용에 의해서 밤에 잘 때 이갈을 하는 거는, 이를 꽉 무는 습관은요, 본인들이 이를 꽉 물고 이갈이를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운동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이갈이 이악물기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갈이를 하거나 이 악물기 습관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아니면은 만족감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해소가 안 돼서 엄청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이 밤에 잘 때 악물는 뭐 마우스피스를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의 증상인데, 그래서 생각한 게, 이를 갈게 해주면 되잖아요. 밤에 잘 때 이를 악물게끔 해주면 되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갈이 증상이라든지 이 악물기 습관이 나타나서 나타나는 뭐 잇몸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번외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를 꽉 무는 거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제가 치료해드렸던 그 배구 선수들이 좀 많은데, 이 배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힘을 쓸 때요, 뭐 스파이크를 때린다든지 점프를 할 때라든지 그럴 때 힘을 쓰잖아요. 힘을 쓸 때 이를 악물어야지만 힘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큰 힘이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배구 선수들이라는 이 환자들이 저한테 오던 프로 선수들을 보면 잇몸이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지 않으면 힘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파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웨이트하는 운동선수들, 갑자기 큰 힘을 확 내야 되는 선수들이 보통 다 운동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들은 마우스피스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서 이를 악물더라도 많이 힘은 가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악물었을 때 나타나는 힘은, 파워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마우스피스를 해주는 게 좋고요. 다시 들어와서 자는 동안에 이를 못 갈게끔 마우스피스를 해버리면 자면서 스트레스 계속 받아서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자면서 마우스피스 빼고 바득바득 간다거나, 못 갈게끔 하는 마우스피스를 끼고 자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안 끼고 잤다 이러면 그때는 더 심하게 갑니다. 그런 본인의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놨던 게, 보톡스를 해서 이를 못 갈게끔, 아니 이를 갈면서 본인은 이를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리지만, 이를 갈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생기지 않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보톡스 치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악관절 장애가 있다거나 이악물기 습관이 있다거나 이갈이 습관이 있으시면 아까 예전에 제가 이제 설명해드렸던 뭐 잇몸이 패여 있는 교모 증상이 있다거나 잇몸뼈가 커져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잇몸이 안 좋아지는 증상이 있으면 이악물기 습관에 대한 체크를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치료는 보톡스를 꾸준히 맞아주시는 게 제일 좋은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